여기 한평생을 오롯이 나로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 후 121년에 태어난 로마의 제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죠. 그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 최전성기를 이끈 5현제 중 한 명이며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명상록의 저자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르쿠스는 어린 시절부터 정직하기로 유명했고 학업 성취도 뛰어났습니다. 선대 황제 아드리아누스는 마르쿠스의 잠재력을 알아본 사람이었는데요. 황제는 마르쿠스에게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리시무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하죠. 나이와 지위를 뛰어넘은 우정을 쌓던 두 사람. 하드리아누스는 후계자 선정에 골머리를 앓던 중 마르쿠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쿠스가 17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마르쿠스를 황제로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138년 2월 하드리아누스는 계획 실행을 위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를 양자로 들이는 조건으로 안토니누스 피우스를 후임자로 지정했으며 마르쿠스에게는 황실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죠. 마르쿠스의 지위도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살에는 로마에서 가장 높은 공직인 집정관에 올랐으며 24살이 되던 해에는 집정관에 재선출되었죠. 그리고 40살이 된 161년 드디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이 결정을 무턱대고 반긴 것은 아닙니다. 황실에 공식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주변의 예상과 달리 매우 슬퍼했습니다. 누군가 마르쿠스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전의 황제들이 저지른 악행을 줄줄이 읊었다고 합니다. 마르쿠스는 어린 시절부터 그저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닌 황제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황제가 된 마르쿠스. 그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닥쳤습니다. 우선 재임 초기에는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았습니다. 하루에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최소 500만 명 이상이었죠. 국경 바깥 이민족들의 침입, 외곽 지역의 반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창궐한 도시에 남아 시민들을 안심시켰으며 전쟁이 벌어지면 늘 앞장서서 전선으로 향했죠. 전쟁과 전염병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황실 소유 물품을 팔아 이를 충당했습니다. 증세를 하거나 식민지로부터 돈을 더 걷는 쉬운 길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친구인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마르쿠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가짜뉴스에 속아 반란을 일으킨 거죠. 마르쿠스는 이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반란을 진압하고 친구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친구로 남음으로써 신뢰를 깨뜨린 상대와도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마르쿠스의 생존을 알게 된 반란군은 크게 흔들렸고 결국 카시우스는 부하에게 살해됩니다. 슬픔에 잠긴 마르쿠스는 남은 반란군을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머리가 잘린 카시우스의 시신 보기를 거부한 채 그를 묻어주라고 명했으며 카시우스의 쿠데타를 도운 몇몇 원로원 의원들도 너그럽게 처분했죠. 쿠데타 과정에서 카시우스가 주고받은 모든 서한을 불태웠으며 반란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복도 금지했습니다. 후대 역사학자인 헤로디아누스는 마르쿠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철학 이론에 관한 지식이 아닌 흠 없는 성품과 온건한 삶의 방식으로 철학의 가르침을 증명한 유일한 황제라고 말이죠. 그럼 그는 대체 어떤 인생관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고했을까요? 그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이죠.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끔찍한 전염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죠. 아내와 여러 명의 자식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으며 늘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더해 선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적었습니다. 크리시퍼스의 명언을 적었으며 제논의 글을 따라 썼고 에픽테토스의
수양법과 아리스토파네스의 시를 필사했죠. 사색의 과정과 그 결과를 적었으며 가족에게 배운 예의와 겸손을 기록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신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깨달음과 감사함이 생각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마르쿠스는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생 황제답지 않은 소박한 삶을 유지했으며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항상 전투의 최전선에 나갔죠. 황제의 금고를 열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며 전장에서 돌아온 황제를 반기는 시민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은 타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속단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강점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약점을 찾아 품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했습니다. 물론 마르쿠스도 매번 옳은 결정만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했으며 노예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유지와 번영을 이유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으며 능력과 인성이 부족한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했죠. 참고로 마르쿠스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그의 아들 콤모두스는 네로 황제와 더불어 로마의 암흑기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로 손꼽히는 그조차도 시대의 한계, 인간 본연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려 했다는 사실, 백성들을 위해 이전 세대의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인물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힘이 끊임없이 나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 마르쿠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을 테고 말이죠.